조카는 시아주버니와 전형님의 아들이었다. 조카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모의 불륜이 원인으로 친부모가 이혼을 했고 생모는 양육비를 노리고 아이의 친부가 평소에 가정폭력이 심했다면서 거짓 증거를 제출했고 친부는 결국 아이의 친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생모는 조카의 양육비를 받아서 불륜 상대와 함께 도박으로 날리는 게 일상이었고 어린 나이에 조카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보다 못한 친부가 친권을 되찾아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친부가 재혼한 여자와 데리고 온 자식이 조카에게 절도죄의 누명을 씌워서 아이는 비참하게 쫓겨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오게 되었다. 남편은 나에게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 굉장히 미안해했고 내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줬다. 나는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의 장녀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온 8살의 조카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고 본인이 작은 실수를 하면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라고 자주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남편과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하지 않겠다는 듯이 항상 자신의 방구석에서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조카는 기본적으로 착하고 순한 아이였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도 여럿 생겼다는 것 같지만 아이는 여전히 어둡고 우울하기만 했다. 나와 남편이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멋진 장난감을 사줘도 조카는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항상 우리 눈치를 보고 있었다. 조카가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조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또 한 사람이 있었고 그건 바로 우리 딸이다. 조카보다 5살이 어린 딸아이는 마치 강아지처럼 집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조카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조카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했다. 잠시라도 딸의 눈앞에서 조카가 사라지면 딸아이는 엄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조카가 방에 있다가도 깜짝 놀라서 달려 나올 만큼 조카를 향한 딸아이의 애착은 굉장할 정도였다. 남편과 나는 조카가 힘들고 귀찮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조카는 딸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여동생을 챙기고 보살펴주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드디어 조카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남편과 나에게도 죄송합니다 보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우리는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이의 친부인 시아주버니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전형님은 불륜남의 딸을 출산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친아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애는 몰라 라는 태도였고 추후에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의 친부인 시아주버니의 금전적인 지원도 일체 거절했다. 조카의 성과 혈액형은 어차피 남편과 같았고 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친오빠라고 알고 자랐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따로 자세한 내막은 설명하지 않았다. 조카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생기를 되찾고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잘 어울리게 되었다. 남편과 나를 아빠,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딸아이도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았는데 어릴 때와 변함없이 여전히 세상에서 오빠를 가장 좋아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서 조카가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사태는 급전개를 맞이했다.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전 형님에게 연락이 왔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통화 녹음도 못하고 전 형님이 따발총 쏘듯이 떠들어대서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기억나는 부분을 말해보자면 불륜남에게 딸과 함께 버림을 받았어. 나는 지금도 친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친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아들을 돌려준 후에는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대가로 책임감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거야. 라는 전부 비상식적인 내용들이었다. 나는 전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할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운을 겨우 쥐어짜내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 조카는 이제 내 아들이야.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전 형님의 불륜남은 따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전 형님과 딸도 낳고 오랜 세월 함께 지내다가 딸이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복잡해지자 전 형님과 딸을 버리고 본인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조카는 이제 겨우 어릴 적 상처를 극복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도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전 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시아주버니에게도 알려서 같이 맞설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내자는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후회를 했다. 수일 후에 딸이 학교를 마치고 울면서 집으로 왔다. 친구들과 교문을 나오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아줌마가 딸을 불러 세웠고 막무가내로 쏘아붙였다는 것이다. 그 이상한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에게 너네 집에 있는 너 오빠는 사실 내 아들이야. 너 부모한테 강제로 빼앗겨서 지금 생이별을 당한 거라고. 너는 범죄자 딸이야. 나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다. 아직 어린 중3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빠가 자신의 친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이라고 했다. 우리 오빠가 진짜 친오빠가 아니라고? 딸은 펑펑 울었고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오빠에 대해서 계속 비밀로 해왔던 것과 전 형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는데 조카가 현관에서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었고 아이가 집에 온 것을 내가 빨리 눈치채지 못했던 것에도 또 후회를 했다. 조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아이에게 더 험한 꼴 보이지 않고 어른들끼리 잘 해결했을 수도 있었다. 나는 전 형님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냉정함을 되찾고 집에 온 남편과 조카 그리고 딸과 함께 가족회의를 했다. 우선 딸에게 오빠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는지 전부 이야기를 들려줬다. 조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는데 이미 10년도 훨씬 지났는데도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다. 남편은 조카에게 다정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도 되는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너가 정말 있고 싶은 곳을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한번 만나볼게. 조카는 한마디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시아주버니와 전 형님을 만났다. 딸아이도 같이 가고 싶다고 졸라댔지만 조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오빠의 말을 들어주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전 형님이 조카의 옆에 앉으려고 해서 나는 발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남편이 조카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자리에 앉게 했다. 전 형님은 불륜남과 낳은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맞은편에 앉았고 나는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또다시 전 형님의 일방적인 따발총이 시작되었다. 솔직히 나는 아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강제로 생이별하게 만든 거잖아. 너가 직접 말해봐. 솔직히 지금 집에서 나오고 싶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진짜 여동생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대학교 따위는 그냥 때려치우고 취직해서 일하는 게 좋겠어.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내가 분노를 참고 있는 건지 어이없어서 웃음을 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전 형님은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스스로 만족스러운지 거만한 표정으로 조카에게 말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너의 생각을 말해봐.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가족은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여기 부모님과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동생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조카가 힘있고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자 전 형님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멍한 표정을 하면서 당황하더니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기 지금 옆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솔직하게 친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무슨 일 생기면 엄마가 무조건 너를 구해줄게.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의 물을 전 형님에게 부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엄마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차가운 물수건을 만들어서 열이 내릴 때까지 밤새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열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바로 옆에서 걱정에 미쳐서 남자와 뒹굴고 있는 여자는 엄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 형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과 시아주버님도 충격받은 얼굴로
전영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내가 누워있는 같은 방에서 남자와 그 X를 하면서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는 여자는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나를 때렸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나는 그 여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나는 분명히 그대로 목숨을 잃었겠지요.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전영님을 죽여버릴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분명 나도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때 너무 어려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전영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가족과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다고 단 한 번도 그 어떤 순간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두 번 다시 나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조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아주버니에게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들러붙어서 또 괴롭히려고 하면 바로 경찰을 부르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서둘러서 조카를 쫓아나갔다. 식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조카는 후련해진 표정으로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긴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조카가 기분이 좋은 듯이 종알종알 이야기를 했다. 여동생이 엄마 앞에서 펑펑 울던 날 그거 보는 순간 당장이라도 그 여자한테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 근데 혹시라도 그딴 여자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잘못 키워서 얘가 폭력적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았어. 나는 또 울고 말았다. 그 이후에 전영님은 불륜남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조카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았더니 생모의 딸이었다. 오빠, 우리 너무 힘들어. 오빠가 조금만 도와줘. 전영님이 자신의 딸에게 일부러 전화하라고 시킨 게 분명했다. 마침 옆에 있던 우리 딸이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우리 오빠 여동생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뿐이야. 너와 너 엄마는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 역시 멋진 내 딸이다. 조카는 처음에는 놀란 얼굴로 여자애가 그런 험한 말을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고마워. 라고 웃으면서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전영님의 딸엔 아무 죄도 없고 조카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여서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당장 내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굳게 다짐을 했다. 조카는 대학교에서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밝고 활기차게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조카에게, 아니, 나의 소중한 아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